반갑습니다. 백계라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과정은요, 아주 독특한 과정입니다. 저희 새해 목표 설계하기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가 비전 과정을 다시 재설계를 했고요. 영상과 함께 여러분의 교재를 작성을 하시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비전 과정이 되겠습니다. 원래 비전 과정 하려면 이틀 정도 저희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돌아가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새해 목표 설계하기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만 좀 뽑아서 제가 다시 재구성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만이라도 이 7차시에 이어지는 비전 강의만이라도 한번 작성을 해보셔서 여러분의 어떤 인생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과나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장기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새해 목표 설계하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시간 관리 강의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단위인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상세하게 계획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자체로도 굉장히 길지 않느냐라고 어려움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새해 목표 역시도 우리의 인생 계획으로 본다면 단 1년, 예를 들면 80년 산다면은 80번이 이어지는 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기 목표적으로 본다면 이 1년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1년이라는 시간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시간에 장기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먼 거리를 여행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게 아마 철새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직까지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철새들은 수천 킬로미터, 심지어 10,000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정말 그 목적지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도착을 한다고 하죠. 철새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저희가 배운다면 장기 목표, 장기 방향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좀 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느끼는 건 이겁니다. 아마 철새들이 자기장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만큼은 알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10,000km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할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하게 한다면 큰 오차 없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방향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잃고 살거나 혹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는데 라고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삶의 큰 방향 설정,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 것인가, 목적지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명이 무엇인가, 꿈이 무엇인가, 또 때로는 어떤 철학, 가치관에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한 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런 목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음 해는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큰 측면에서 이런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저희 과정의 비전 과정의 어떤 한 글씩 표현은 비전으로 당신의 삶을 리드하라 이런 구호들을 갖고 있는데요. 영문식 표현은 저희는 MVP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MVP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스포츠 같은 거 이제 해보시면 그 경기의 MVP, 가장 잘 뛴 선수들, 가장 가치 있는 선수를 뽑아서 그 선수에게 MVP 상을 수여를 합니다. 이 MVP 의미를 조금 바꿨습니다. Most valuable person.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MVP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게 장기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점에서는 제가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미션, 비전, 그다음에 플랜. 미션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명이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여한 임무, 목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연구해보면 목표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고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목표가 있죠. 사실 이 두 목표는 우리 삶을 늘 고민스럽게 합니다. 혼란스럽게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만드는데요. 꿈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당신이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라는 경향이 있고요. 조직이라든가 어떤 공적인 어떤 임무들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 반드시 수행해야 될 목표를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사회에 막 시작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해내야 되는가를 아는 이 미션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척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미션 속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성공이라는 것도 좀 쉽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현재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급여, 수입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요청한 일을 수행해 내므로서 받는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미션 속에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내가 과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미션이 될 수가 있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인류로 이 지구에 살아가는 지구촌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서 이 지구의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분리수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막상 분리수거해 보면 날씨가 안 좋거나 추운 날, 더운 날 하는 게 귀찮죠. 그리고 일일이 그 지저분한 것들을 손으로 다 나눠야 되니까 그리 유쾌한 작업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어떤 불편함 좀 감수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작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션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비전이죠. 보통 이제 미션과 비전을 이제 대립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미션이란 곳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더한 것을 제가 비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VP라는 걸 다룰 때 저희가 키워드 하나 정도 더 다루는데요. 드림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꿈, 열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신의 비전 속에 담아내라는 거죠. 사실 꿈은 저희 성공학 체계에서는 사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 자체는 좀 목표라기보다는 열망에 가깝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고요. 또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비전 속에 담아서 하나의 목표로, 하나의 그림을 한번 삼아보자. 제가 비전 싱크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들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수립되고 나면 이 비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플래닝을 거쳐야겠죠. 저희가 석세스 플래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표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워서 즉시 실행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MVP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의 어떤 목표 체계도가 나오는데요. 한번 잠깐 적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오고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네, 드림이 있죠. 그리고 분목교기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묶어서 교재에는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만 비전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비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골, 그다음에 프로젝트 등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가 이제 플래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표들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개념이 중요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가 사실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특성이 다 달라서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는 목표를 수행하다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적합한 목표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추진하다 보면 진행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사항 정도 되길 수 있겠죠. 제가 하프리스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안 해도 그만이고요. 사실 이 희망이라는 거는 그냥 있으면 좋은 거지, 하프라는 게 있으면 좋은 거지 없다고 해서 인생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하프를 적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발견 못했던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개념들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오랜 영향을 끼칩니다. 짧게는 10에서 20년, 길게는 평생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신의 열망을 제대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모, 기본이잖아요. 그 점에서는 내가 해야 될 미션에 대해서 계속 인식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비전에 담아내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골 아니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됐을 때 이 비전이 실현될 수 있다면 비전 메이킹, 비전 메이커라는 개념도 쓰는데 그런 과정들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삶을 이제 성공하는 삶, 풍요로운 삶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소요되는 것들이 이제 7대 자원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에 있지만 보지 마시고 한번 읊어보세요. 네, 시간, 지식, 인맥, 재정. 네, 4대 자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건강, 그렇죠? 정신, 그 다음에 재능까지. 네, 이 7대 자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7대 자원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어느 정도는 반드시 영향을 끼치는 7대 자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목표를 설계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공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표에 담아낸다면 성공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기법들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희가 비전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비전 플랜까지 나가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해보니까 그 비전은 사실 저희 개념상에는 어렵진 않은데요. 미션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 타인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인식, 이런 개념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단어, 고리단어를 끄집어내서 그다음에 제가 비전 선언, 사명 선언문, 비전 플랜을 나아가는 프로세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에 살펴보는 것처럼 제가 비전 플랜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크게 4개의 프로세스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이제 오늘 제가 함께 진행하는 과정 속에도 다 녹아져 있고요. 제가 다른 것도 시간 관리를 할 때나 장기적인 목표를 다룰 때에도 이런 프로세스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서라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뒤바꾸게 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나머지 계획 없이 무턱대고 뛰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뭐 즉시 실행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게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는 더 뛰어나죠.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를 부정하거나 바꾸기보다는 가능하면 그 프로세스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주는 게 효율성 면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규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세스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거나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기 목표, 뭐 사실 늘 듣던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13년, 14년, 15년 매년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해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매년 매 순간 내가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올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의미들은 잘 찾지 못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매해 나름대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데요. 사실 인생이라는 목표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설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주 특별한 해가 있죠. 자기 인생의 변곡점 해라거나 특별히 디데이를 잡아놓은 그 해가 되면 우리는 다른 해에 비해서는 그 해의 목표들을 몰두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 목표를 늘 먼저 생각을 하시고 매년 목표를 살펴보시면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삶에 몰두하는 해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시간 여러분의 교재에 빈칸들이 많죠? 네, 뭐 특별히 이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단어들 한번 음미하시면서 만일 내가 백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을 적는다면 적었을까 생각을 하시면서요. 머릿속에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서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결국은 비전에는 미션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미션 다음에 비전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진다는 개념, 그리고 한 해 한 해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인생의 가치관, 방향, 목표 안에서 한 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교재에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매년 매 순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서 늘 삶의 큰 장기적인 가치관과 목표 속에서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